안녕하세요. 김혜령입니다. 유니버셜 타로 과정을 마치고 이제 실전 수업입니다. 실전 수업은 기초 과정에서 78장 한 장 한 장의 그 기본 의미를 아신 상태에서 이제 실제 상담에 들어갔을 때 상대방하고 질문을 받고 그 질문에 의해서 타로를 뽑았을 때 이제 보통 한 장만 뽑지 않죠. 물론 원카드 쓸 때도 있는데요. 2장, 3장, 4장, 뭐 15장 또는 그 이상의 카드를 뽑게 됩니다. 이럴 때 그 어떤 한 장의 카드가 옆에 카드와 함께 2장이 됐을 때 또는 3장이 됐을 때 이 카드들의 의미를 어떻게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문장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이제 리딩할 것인가가 이제 그 실전에서는 필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타로 상담에서 주로 사람들은 어떤 질문을 하고 또 그 질문을 어떻게 정리해서 그 상담을 임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초보자들에게는 하나부터 10까지가 다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타로 상담에 있어서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게 질문의 질문의 어떤 정확도, 질문의 범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운명을 이렇게 운명이라든지 미래를 물어보는 그런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사주 명리학 같은 경우에는 질문을 받고 보기보다는 그냥 생년월일시를 가지고 어떤 질문을 받지 않아도 상담사가 설명해 줄 수 있는데요. 타로 상담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상대의 질문에 의거해서 카드를 뽑게 됩니다. 그리고 그 카드를 뽑을 때 그럼 몇 장을 뽑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몇 장을 뽑아야 하는가 부분도 상황에 따라서, 질문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배열법이라고 하거든요. 타로 상담을 먼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타로 상담은 크게 2가지 분야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심리 상담이고 하나는 점술 상담이죠. 그래서 심리 상담은 실제 그 심리학 상담을 하시거나 그냥 마음을 읽고 그 사람의 심리적인 지금 상황을 보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은 미래에 대한 예측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외에는 일반적으로 타로 카드로 질문하러 오시는 분들은 미래의 어떤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결과를 미리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점술의 도구이기 때문에 타로 상담에 있어서는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 그것에 또 정확히 정확도가 또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능력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야 이것을 직업적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큰 범위로 보면 미래 예측하는 질문을 한다 하더라도 그 점술적 기능의 타로의 안에 심리 상담의 기능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여러분이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해보시면 그 정확하게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죠. 그 타로를 이렇게 펼쳤을 때 어떤 미래의 사안에 대해서 예스나 노를 대답하는 것은 사실 1, 2분이면 끝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어떤 흐름이 있고 또 이 사람이 문제에 자꾸 부딪히는 어떤 문제의 핵심, 배경이 되는 심리적인 요건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뭔지, 이런 것들을 같이 읽어줘야 좀 더 깊이 있고 좀 질 높은 상담이 되기 때문에 점술의 목적으로 타로를 쓴다 하더라도 심리를 읽어내는 부분은 같이 큰 범위에서는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상담을 하는 목적에서 여러분이 앞으로 활용할 것이, 나는 미래 예측의 도구로 쓰지 않겠다, 상담용으로만 쓰겠다 하는 분들과 나는 일반적인 어떤 점술로서 쓰겠다라고 하는 분 같은 경우에 접근이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가서 이제 저도 가끔 타로 상담 받아보거나 또는 저희 수업에 오시는 분들이 초보자보다는 실전에서 경험하신 분, 심지어는 8년 정도 일하신 분도 오시는데요. 생각보다 그 어떤 적중률이나 리딩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렇게 저하고 인연이 되신 분들은 좀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훈련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왔을 때 질문을 할 때 주로 어떤 질문을 많이 하게 될까요? 크게 나누면 여러분, 사람들의 대부분 질문은 사람이 계속 바뀌지만 질문의 내용은 계속 똑같아요. 거의 뭘까요? 사랑 아니면 돈, 그리고
사회생활에서의 직장 문제. 거의 크게 나누면 사람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 아니면 돈이죠. 네. 그래서 질문을 주로 어떤 걸 하는지, 그 다음 질문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무조건 상대방 질문하는 대로 그대로 받아서 적용하시면 타로 카드 뽑는 것도 그렇고 해석하는 것도 어려울 수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질문의 질이 상담의 질을 결정합니다. 그럼 적절한 질문이라는 것에 범위가 있거든요. 자, 그 얘기하기 전에 먼저 타로 상담할 때 사람들이 주로 물어보는 거, 네, 크게 애정, 사랑이겠죠. 네, 그죠. 그 다음 또 뭘까요? 돈이죠. 돈. 네. 아니면 뭘까요? 그게 직장이나, 네, 직장 관련한 것, 그죠? 이 안에서 다 돌아갈 것 같아요. 그리고 애정을 떠난 대인관계 될 수 있겠죠? 네, 대인관계. 그러면 고객의 층은 어떨까요? 중학생부터 중학생, 고등학생이 많은 동네는 중고생들이 좀 많이 타로 질문하러 오는데 중학생, 고등학생부터 제가 개인적 경험은 70대까지 74세 할아버지께서 연애운 최근에 헤어진 30대 애인과 의 관계가 아니라 헤어졌으니까 그 여인이 지금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다 뭐 이렇게 오신 분이 있었는데 그 의외로 요즘에 시니어들의 연애 상담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날 수 있는 고객의 대상층은 10대부터 70대 혹은 그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크게 나눴을 때 건강운이 또 포함이 될 수 있는데 네. 사실은 건강은 병원 가서 물어봐야 되는데요. 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타로 카드 상담 올 때 건강 문제를 물어봅니다. 자, 큰 범위로 나누면 이렇고요. 자, 어떤 사람이 애정이 궁금해요 라고 물어서 이제 여러분 앞에 앉았어요. 뭐가 궁금하세요? 물어보겠죠? 그러면 이제 상대방이 애정은요. 그러면 그대로 카드를 뽑아서 보기에는 일단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죠. 그러니까 타로 카드에 대한 질문은요. 범위를 구체적으로 축소하셔야 합니다. 예. 그리고 미래를 물어보는 데 있어서 기간도 축소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년 후에 내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 사업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게 좋을까? 하면 돈을 많이 벌까요? 이런 질문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너무 먼 미래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카드를 뽑는다고 해서 질문을 10년 후로 한다고 해서 정확히 10년 후에 미래에 일어날 일이 나온다고 보장이 없어요. 현재 이 사람의 에너지나 기운이 많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특히 초보자일수록 가까운 시일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능숙한 타로 상담사들은 뭐 1, 2년 후에 예측도 할 수 있는데 초보자들인 경우에는 더 읽기가 어려우니까요. 한 두세 달 정도만 봐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와서 볼 수 있도록 유도해 주세요. 그래서 약간의 선의의 거짓말을 합니다. 타로는 2, 3개월까지 보는 겁니다. 또는 그때 그 정도 기간을 봤을 때 가장 정확도가 높고 그 이후의 일은 조금 있다가 한두 달 후에 보시는 게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셔서 기간을 단기간으로 끊어주셔야 하고 그리고 정말 구체적으로 질문의 범위를 좁혀주셔야 하고요. 초보자일수록 약간의 정보를 필요한 걸 좀 질문을 하세요. 예, 그럼 대체로 잘 대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간혹 나이가 좀 있는 분들 특히 이것저것 자꾸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일어나서 나가는 분도 있어요. 그렇게 뭐 내가 다 얘기하려면 뭐하러 보냐 그러면서.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초보자들은. 그냥 앉아서 한마디 말 듣고 상황을 무당이 신점 보듯이 읽어내는 것이 초보자에게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여러분이 일어나서 나가는 사람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편하게 읽을 수 있는 범위를, 바운더리를 정해 주셔야 해요. 자, 그래서 애정운 하면 어떤 상황을 좀 물어봐야 돼요. 그쵸? 네, 애정운에서 조금 더 질문을 구체적으로 해주시겠어요? 이렇게. 자, 예를 들면 부적절한 질문은 뭐냐면 어떤 젊은 남성이 아직 결혼할 계획도 없는데 언제 결혼할지도 모르고 뭐 결혼 날짜를 잡은 것도 아닌데 와서 뭘 물어보냐면 제가 결혼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 봐주세요. 이렇게. 그런데 그 행복이라는 의미가 문제는 추상적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행복이라고 하는 게 어때요? 사람마다
내가 생각한 행복이라는 게 다 다른데 그걸 타로 카드로 볼 수 있을까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경우에는 뭐 지금 결혼할 사람이 있는지, 그죠? 그럼 언제쯤 결혼할 예정인지, 근데 결혼할 사람도 없고 언제 결혼할지 모르겠고 그냥 막연하게 나는 내가 결혼하면 미래에 행복할지 아닐지 궁금하다, 이런 건 타로로 보기에 좀 부적절하다라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런 경우 그냥 사주를 보라고 하셔야 돼요. 예. 물론 어떤 질문이든 나는 모든 질문에 대답할 수 있다, 이렇게 능숙한 분들은 다 받아주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모호하거나 추상적 개념은 좀 개념을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정운 물어볼 때 애정운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제일 먼저 여러분이 물어보셔야 될 게 뭘까요? 애정운이 상대가 있나요 없나요를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대상이 있는 경우가 있고요, 지금 진짜 싱글이고 솔로, 싱글이면서 솔로, 이 솔로라는 의미는 애인이 없음 이 상태죠. 그러니까 이 두 개에 따라서 어때요? 대상이 있으면 애정운에서 어떻게 되죠? 이게 커플로 가는 거죠. 커플 점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가는 거고요. 싱글이고 아무도 지금 만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연애운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구분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여기에서 연애운에 이제 이 싱글일 때 아무도 만나는 사람이 없어요. 이럴 때 어떻습니까? 연애운은? 이럴 때 연애운은 뭐가 될까요? 질문은 거의 이 사람이 궁금한 거 뭘까요? 언제 남친을 만나나요? 라고 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이게 언제 만나나요? 한 가지만 알려줘가지고는 만족이 안 돼요. 이 사람이 알고 싶은 건 언제 만나는데 그 남자가 어떤 남자인지도 궁금하고, 그런데 그 남자랑 잘 되고 오래 가는지까지 궁금해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까다로운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어쨌든 이 두 가지를 구분을 해서 언제 만나나요를 이제 보고,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 만나나요? 이것까지도 얘기해 줄 수 있다면 얘기를 해 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대상이 있습니다라고 할 때는 질문을 이제 거기서 다시 좁혀 나갑니다. 대상이 있는데 그러면 질문을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두 사람과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보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보죠. 근데 여러분 여기 있죠. 싱글이라고 하고 자기 남자친구 없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 없는지 좀 거짓말하는 경우나 꼭 일부러 거짓말하는 건 아닌데 속속들이 자기 상황을 얘기 안 하는 내담자가 많아요. 그래서 없다고 하는데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은 남자가 있다든지, 실제로는 내가 유부남을 사귀고 있는데 그건 얘기 안 하고 남자친구, 좀 다른 남자친구 언제 들어오는지를 물어본다든지 이럴 수 있고요. 또 헤어졌다고 하는데 나는 사실은 이전에 헤어진 남자한테 미련이 많아서 새로운 남자가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사귀고 싶은 의욕도 없는데도 연애운 보러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카드에 배열을 해보시면 남자가 나와요. 그러면 혹시 지금 진짜 만나는 사람 없으세요? 라든지 뭔가 마음속에 누가 있는 것 같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풀어져야지, 이게 이 사람 마음속에 어떤 그런 과거의 기억이나 내가 아직 집착하는 남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떨까요? 미래에 대한 대답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좀 충분히 걸러내고 이 사람 생각에서 비워낸 다음에 다시 질문에 집중하게 해서 다시 이제 뽑아봐야 될 상황도 있어요. 그렇겠죠, 여러분. 그 사람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 자꾸 반영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뭐 이름을 얘기하면서 뭐 나는 예를 들면 홍길동이다 그럼 나는 홍길동을 이제 마음에서 지워버리겠습니다, 이렇게 막 몇 번 얘기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꾸 그 남자가 나오거든요. 그 남자의 관계에서 내가 스트레스 받았던 거, 헤어질 때 내가 상처받았던 거,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거 한번 보시고 나서 다시 뽑아야 미래라고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자, 이제 애정운에서 대상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크게 나누면 어떤 거냐면요. 대상이 있는 경우 이제 뭘 물어볼까요? 둘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를 물어보는 경우, 전반적으로 우리 둘이 앞으로 흐름이 어떨까? 잘 만날까? 그래서 관계 흐름을 물어봐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애정운을 볼 때 별 문제 없이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애정운을 본다는 건 뭐예요? 좀 고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초기 단계에서 나올 때가 있고요. 어느 정도 좀 연애의 어떤 말기? 에서 나올 수 있어요. 초기 단계에서는 뭐예요? 이 사람이 진짜 저를 좋아하나요? 아니면 우리가 뭐 오래 갈 수 있나? 이런 걸 앞으로 계속 진행이 될까요? 이런 걸 물어볼 거고요.
말기 단계에서는 어떤 얘기를 할까요? 이 사람이 과연 내 진짜 결혼 대상자인지, 진짜 짝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만두든지 계속 가야 되든지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오게 되죠. 이게 그런 것들을 물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관계가 좀 안 좋을 때,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뭐 싸웠는데 둘이 싸우고 지금 일주일째 연락을 안 하는데 뭐 우리가 지금 이러다 헤어지는 건지 다시 잘 될 수 있는지, 아니면 그 사람이 나한테 사과하고 연락이 오겠는지, 이런 식의 어떤 질문 같은 거를 할 수 있고요. 초기 단계에서는 상대 마음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좋아하는 것 같긴 한데 잘 모를 때는, 이때는 무슨 질문 많이 할까요? 정말 이 남자의 속마음이 뭘까요? 네, 속마음 정말 많이 물어보고요. 진짜 나를 좋아하나요? 이렇게 물어보고, 그 다음에 여자분들이 많이 물어보는 게 뭐 요즘 자꾸 바쁘다고 하는데 연락이 잘 안 되는데 양다리를 걸치는 건 아닌가요? 이런 거. 이를 물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대체로 이제 이런 정도의 어떤 문제, 이런 정도의 질문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정상적인 관계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남자가 동시에 2명이나 3명 있을 때 이제 선택해야 될 때인데요. 이때 선택해야 될 때 크게 나누면, 만나기 전 소개팅 같은 거 있죠. 소개팅이 동시에 2-3명 들어올 때가 있더라고요. 이럴 때 다 만날 수 없으니까 미리 물어보러 오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왜 다 만날 수 없냐면 그 2명이 같은 회사 사람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둘 다 만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미리 보고 한 사람 정해서 보시더라고요. 만약에 전혀 다른 지역에 있거나 그러면 둘 다 만날 수 있지만, 그리고 사귀고 있는데, 지금 사귀는 중인데 A 남자가 있고 B 남자가 있는데 딱 막 결정 못할 때 어느 쪽이 좋을지, 네, 이럴 때. 또는 내가 그 A 남자와 5년 됐어요. 그런데 새로운 인물이 뉴페이스가 나타났어요. B가. 그랬을 때 이제 보는 경우도 있고요. 자, 이런 것들은 그냥 일반적인 정상적인 관계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 있죠. 불륜이요. 이 불륜이 되게 많거든요. 생각보다 질문이. 불륜의 경우에 이것도 이제 비슷해요. 뭐 연애는 그러니까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뭐 크게 달라지기보다는 비슷하니까, 애정사니까 뭐 상대방 속마음, 남하고 다른 여자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물어보겠지만, 불륜에서는 그런 거 물어볼 때가 있어. 이 사람이 정말 자기 부인하고 뭐 이혼하고 나한테 올 수 있는 사람인지, 이런 얘기라든지, 아니면 이제 이게 얘기하기가 참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게 불륜 플러스 어떤 나이 많은 사람과의 교제나 이런 부분에서는 금전적인 부분이 좀 조금 개입이 돼요. 그래서 어떤 금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서로 두 사람 다 유부남, 유부녀인데 둘이 사귀는 게 목표는 나중에 각자 가정 이혼하고 같이 결혼하는 게 목표인 분들도 있어요. 목표가 되게 명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정말 우리가 결혼할 수 있는지 이런 걸 물어볼 수도 있고요. 뭐 이제 세부적인 거는 그냥 이제 크게 나눴을 때, 사례를 할 때 여러분한테 이제 아주 세부적인 질문들, 여러분이 상상도 못하는 많은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수만 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 크게는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애정운에서 의외로 세밀한 질문이 많아서 그런 것들이 초보자한테 까다로운데, 상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부터 해서 좀 전에 카톡이 왔는데 그 카톡의 의미가 뭔지 모르겠다, 이런 거 질문하는 분도 많아요. 그 문자 의미가 뭐냐? 그 상대의 어떤 반응에 대해서 여자분들 특히 너무너무 민감해서 그런 것들 물어보고, 뭐 사소한 질문들도 많이 해요. 오늘 내가 전화를 하면 그 사람이 내 전화를 받을 때 기분 좋아할까요? 뭐 싫어하나요? 뭐 내일 전화하는 게 좋을까요? 내가 그 사람하고 영화를 보는데 다음 주에 가는 게 좋을까요? 무슨 요일에 가는 게 좋을까요? 그리고 이 남자 마음에 안 드는 면이 있는데 내가 이 남자한테 그걸 좀 고치다고 하면 이 남자는 정말 바뀔까요? 뭐 정말 힘든 질문들도 많고 굉장히 집요한 질문들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애정운에서 대상이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 질문을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싶은 게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이게 핵심이에요. 구체적으로. 그래야 여러분이 답변을 해주시기도, 리딩하기도 쉽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 있어요. 그 남자친구 지금 없는데 전반적인 애정운을 다 알고 싶어요,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 전반적인 애정운이라는 건 뭐 내가
뭐 언제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되는지를 전부 알고 싶어요. 이런 질문도 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현재 남자친구 있지만 그 사람과 상관없이 다른 새로운 어떤 연애운이 또 있을 수 있는지 그런 걸 알고 싶어요. 이런 경우도 있기는 해요. 예. 그 다음 이제 돈 문제하고 이제 직장 문제를 구분해서 본다면 여러분 돈 같은 경우에는요, 이거를 또 초보자한테 되게 어려운 게 뭐냐면 평생 금전운 봐주세요 이런 거 어려워요. 그쵸? 범위가 너무 넓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 정확하게 보려면 사주 보는 게 더 맞아요. 그런데 이제 능숙한 분들은 이것도 봐주긴 하는데 여러분 초보자라면 금전운은 좀 이렇게 광범위하면 좀 어렵고 뭐 짧은 기간 안에 금전운이라든지 혹시 받을 돈이 있다든지 투자한 돈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셔야 돼요. 그렇게 좀 범위를 축소하시는 게 좋겠죠. 예를 들면 이제 투자했는데 그 투자 리턴에 대해서 물어본다든지 빌려준 돈 있죠. 그죠? 뭐 채무 관계에서 내가 빌려줬는데 이달에 준다고 이 사람이 말을 했는데 정말 받을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내가 누구한테 돈을 빌리려고 하는데 내가 얘기하면 그 사람이 나한테 돈을 빌려줄까요? 또는 이 사람한테 내가 투자를 받으려고 하는데 투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복권 산 다음에 물어보는 분도 있어요. 내가 로또를 샀는데 뭐 당첨이 될 수 있겠느냐?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예. 대체로 이제 크게 나누면 돈에 관한 부분들은 이렇고, 뭐 내가 돈이 있는데 이거를 내가 어느 쪽에 이제 뭐 아파트나 집을 사는 게 좋은지 땅에 투자하는 게 좋은지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물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물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영업하시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그때그때 실적에 따라 월급이 다르다 보니까 이런 질문 금전운 많이 보러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 달에 내가 금전운이 어떨지, 계약이 뭐 몇 건이 될지, 그죠? 이런 거. 근데 사실 직장인이 와서 금전운이요 그러면 직장인의 금전운이라는 게 볼 게 없어요. 정해진 월급을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질문이 좀 어려운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해보면 이 사람이 어떤 돈을 쓰는 패턴이나 이런 건 좀 나오겠지만, 그런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초보자라면 직장인들 금전운도 가능한 안 봐주시는 게 좋을 수도 있죠. 얘기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직장인이 어떤 돈에 관한 구체적 질문이 있을 때 봐주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연봉, 이건 직장과 연관될 수도 있는데요. 연봉 협상 같은 경우 있죠? 이런 거 질문할 때 있어요. 내가 연봉을 얼마를 얘기할 건데 그게 회사 측에서 받아들여질 것인지, 내가 회사를 이직을 하는데 이번에 한 1,000만 원 정도 연봉을 높여서 가고 싶은데 그게 가능할지, 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직장운 또는 사업운 이렇게 되겠죠? 일에서는 직장과 사업 좀 다르죠? 자, 여러분 직장운에서는 어떨까요? 직장운에서는 뭘 물어볼까요? 가장 많은 거? 취업 되는 거. 언제 어느 회사가 될까요? 라고 하는 거. 근데 이것도 여러분 대학 1년 차가 와서 저 취업운 봐주세요 그러면 취업하려면 아직도 몇 년 남았어요. 그쵸? 이거 좀 보기 힘들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지금 뭐 대학 1, 2학년인데 지금 이 사람이 경영학과 다닌다고 해서 4년 졸업하고 이 친구가 경영학과 쪽에 취업한다고 보장할 수 없어요. 지금 사람들 직업 조사해보면 전공하고 전혀 다른 직업 하는 사람이 더 많을걸요? 이제 3, 4학년 대상으로 했을 때 취업은.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적성 질문 많이 받게 돼요. 내 직업 적성이 어느 쪽이 맞는지 모르겠다고 했을 때는 적성은 고등학생부터 보러 올 수 있어요. 고등학생, 대학생, 그리고 중간에 이제 직업 바꾸는 경우에 많이 질문하러 옵니다. 적성은.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직장. 뭐 이거는 이직 있죠. 이직에 대한 고민 할 때. 그죠? 그 다음 부서 이동 물어보고요. 그리고 또 이게 나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고 있고 내가 정말 저 사람 때문에 그만두고 싶은데 그 사람도 이동할 수 있고 나도 이동할 수 있으니까 상대방 이동을 물어보는 타로 질문도 많이 하세요. 혹시 나의 과장님이 혹시 퇴사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분이 혹시 부서 발령이 날 수 있나요? 이동이 가능한가요? 이렇게 물어보고요. 내가 이제 막 취업을 했는데 얼마나 오래 다닐 수 있을지, 이 회사를 제가 오래 다닐 수 있을까요?
라고 할 때, 그럴 때도 질문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부서 이동, 이직, 고민, 뭐 지방으로 전근 간다든지 이런 거, 예, 이런 거 관련해서 물어보고, 그 다음 젊은 층에서 이게 이제 시대적인 어떤 변화인데요. 20대라든지 젊은 층 신입 새내기들이 직장에 관해서 엄청 많이 질문하는 게 뭐냐면, 요즘 젊은 친구들이 핵가족 시대다 보니까 대인관계 능력이 되게 떨어지니까 직장 가면 인간관계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뭘 물어보냐면 그걸 많이 물어보세요. 과장님이 날 어떻게 생각해요? 부장님이 날 어떻게 생각해요? 이런 걸 너무 어려워해서 그런 걸 너무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그 인간관계, 막 상하관계 있죠. 상사와 나와의 관계. 그리고 이제 조금 리더십에 문제 있는 분들은 부하 직원과의 관계들 때문에 계속 오시는 분도 있었어요. 이렇게 통솔이 잘 안 되고 이런 경우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과 이제 직장 안에서의 문제는 뭐 예를 들면 약간 이런 그 드라마에서 볼 수 있는 상황들도 가끔 펼쳐져요. 예를 들면은 뭐 자기가 모함을 당했는데 이 상황이 좋게 될 거냐, 아니면 뭐 또는 이제 그 다른 사람들이 전부 이제 그 약간 왕따 당하시듯이 분위기가 이런데 내가 이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있는지, 계속 다니는 게 맞는지, 참고 다니는 게 맞는지, 다른 회사를 찾는 게 맞는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을 때 다른 회사, 그러니까 좋은 회사로 이직할 수 있는 기운이 없을 때는 힘들어도 어때요? 그냥 참고 견뎌야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카드에서 질문을 많이 하는 질문이고요. 사업은 어떨까요, 여러분? 사업에서의 질문. 사업에서는 질문이 이제 사업을 하려고 할 때, 창업을 하는 시기라든지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 하는 게 좋을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창업을 한다면 이 사업이 앞으로 어떨까요?를 물어봐요. 예. 근데 이건 실제 사례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창업을 한다고 했을 때 창업을 해서 그 이후에 사업운이 어떻게 펼쳐질까요? 라는 질문은 창업을 한다는 것이 전제가 돼야 그 다음 운은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창업하려고 하고 있는데 운에서 창업을 못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했는데 어떻게 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타로 카드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일을 상상해서 얘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일단 창업이 되는다고 나와야 그 이야기는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질문을 했는데 이 일을 못하게 되면 카드에 그 일을 창업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또는 창업을 포기하게 될 것이다, 또는 너는 하고 싶어 하지만 여건에서 할 수 없다라고 카드가 나와요. 그럼 그 뒷이야기는 해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 좀 잘 아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창업식이나 이런 거 하고 또 이제 확장하는 거 있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걸 확장하는 게 어떠냐, 또는 A를 하고 있는데 좀 다른 아이템 B를 하고 싶은데 신규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이제 물어보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 주로 많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업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인간관계에서는 뭐 동업 되겠죠? 네, 동업자와의 관계.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동업을 해도 괜찮을까요? 또는 지금 현재 동업 중인데 조금 문제가 생겼어요. 갈등이 생겼어요. 그럴 때 어떻게? 이 사람하고 근데 계속 그래도 해야 될지, 아니면 그냥 여기서 손해보더라도 동업을 접어야 할지, 그쵸? 그런 것들을 이제 결정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이제 안 나온 게 뭐예요? 시험 합격. 그죠? 합격. 자격증 뭐 취득, 이런 거. 이번에 합격할 수 있을까요? 이런 거. 예,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을까요? 건강운입니다. 건강운에서 그냥 전반적인 건강운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고요.
또 이제 남편이 지금 병원에 입원 중인데 내가 걱정이 많이 된다. 바로 뭐 빨리 회복이 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질문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아버님이 연세가 좀 있으신데 지금 이제 병원에 통원 치료하고 계신데 건강이 좋아질까요? 이제 이런 경우에는 더 좋아지는 경우는 좀 좋아진다라고 나오는데 가끔은 이제 2, 3개월 후에 돌아가실 것 같다. 이런 분위기로 나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보다는 건강운을 꽤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리고 젊은 친구들도 건강운 많이 물어봐요. 불안한가 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이런 거는 약간 금기시해요. 그러니까 생로병사에 대한 점은 봐드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넘기는 경우도 많고, 특히 막 20대 후반인데 저 건강운 좀 봐주세요 그러면 안 봐줘요. 아직 젊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예민한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은 좀 여러분이 판단하에 어쨌든 우리는 이제 의사가 아니니까 그건 이제 개인적으로 맡길게요. 여러분 판단에. 저는 좀 피하는 편인데, 어떤 분이 이제 여담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타로 열심히 배우고 계세요. 근데 친구가 어떤 질문을 해가지고 친한 친구를 봐줬는데 그 질문보다는 자기가 봤을 때 건강이 좀 안 좋은 카드들이 이렇게 눈에 보인 거예요. 하다 보면 이렇게 눈에 보이거든요. 카드가 말하는 게. 그래서 지나가는 말고, 근데 건강에 조금 신경 써야 되겠다라고 했더니, 그때부터 이 친구가 노이로제 걸리듯이 너무 그 말에 이제 집착을 해가지고 계속 걱정을 하는 걸 보고, 이분이, 내가 말 실수했구나, 후회를 많이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했던 게 병이 될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주의를 하시고, 그리고 성격이 예민한 분들한테는 나쁜 거 얘기 많이 안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질문의 사례를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질문을 했을 때 이 사람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를 분명하게 얘기해 주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찌됐든 그 질문에 대해서 yes인지 no인지, 아니면 노라면 왜 노인지. 예를 들면 안 됩니다. 근데 안 되는 게 그냥 안 되는 게 아니라 장애물이 생겨서 조금 연기될 것 같습니다. 당신이 생각한 것보단 조금 늦어질 겁니다. 인지 정말 그 일이 안 되는 건지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셔야 되는데요. 가끔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50대 50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런 상담 하시면 곤란하죠. 그건 예스도 아니고 노도 아니고 아무 의미 없는 대답이기 때문에 틀리든 맞든 명확히 얘기해 주셔야 돼요. 되는지 안 되는지. 상대의 질문이 그런 거일 때는. 예. 그래서 그런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실제 취업을 하거나 돈을 받고 직업적으로 하기 전에 미리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충분히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실습을 하시는데 적어도 300건에서 500건의 질문을 체험을 하시고 나면 조금 보인다라고 해요. 그래서 500명 다 안 만나셔도 되잖아요. 그죠? 한 명한테 뭐 질문 여러 개 할 수 있으니까 한 300명 만나겠다는 각오를 하시고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나가게 되면 여러분 생각했던 것과 실제와 상황이 너무 다르고요. 그 다음에 샵에 가서 경험해 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그건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경험을 다른 사람 샵에 가서 업장에서 경험을 하겠다? 이거는 아니죠. 그죠? 여러분이 만약 사장님이라면 그런 분을 쓰시겠어요? 그건 안 되고 미리 주변 친구, 가족 찾아다니면서 밥 사줘가면서 타로를 봐주세요. 그래서 적어도 300명 이상을 보신 다음에 실제 이제 현업에 투입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기본적으로 이제 질문은 어떤 질문을 주로 하는지, 질문은 어떤 식으로 정리해서 해야 좋은 질문이고 적절한 질문인지에 대해서 일단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